자,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라이브리후드 서피스입니다. 그죠? 이미의 두 개의 파라미터를 잡아가지고 조인트 포스테리아 덴시티를 그려본 겁니다. 그죠? 히스토그램 통해서. 보시면 이게 봉우리들이 여러 개씩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정 두 개의 파라미터만 잡아도 이렇게 봉우리가 많은데 파라미터가 지금 수십 개인 모형 상태에서는 훨씬 더 많겠죠.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MLE 랭 해가지고는 로컬 모달리티 때문에 추진이 잘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베이지안을 하게 되면 일단 가장 큰 베네핏이 이제 프라이를 통해서 좀 인포머티브한 프라이를 통해서 이제 그 글로벌 모드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게 잔잔한 그런 이제 로컬 모듈들은 다 이제 스무다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포머티브한 프라이로 그려본 포스테리어 서피스입니다. 보시면 이제 봉우리들이 많이 사라진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멀티 모달리티가 많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두 개의 봉우리가 있는 경우도 종종 발견이 됩니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파라미터들이 추정이 되면 주어진 파라미터들로부터 우리가 텀 프리미엄을 또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계산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 보시면 지난번에 우리 봤던 공식이 있죠. 파라미터들이 나오고 그럼 그 파라미터들로부터 뭐가 나옵니까? 텀 프리미엄이 그런 파라미터들의 함수로 나오는 거죠. 어디 있던가요? 이건 도출 과정이고 그렇죠. 이 보면 이제 expected excess return이 보시면 이렇게 파라미터들의 아주 복잡한 라니니어한 형태를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expected excess return이 나오면 expected excess return을 가지고 다시 이게 턴 프리미엄이 도출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디 있나요? 그쵸? 이게 말고 그쵸? 이런 식으로 도출이 됩니다. 그죠? 턴 프리미엄이 이제 이게 턴 프리미엄이 이렇게 expected excess return의 평균값으로 만기에 대한 평균값으로 도출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리고 또 보시면 여기다가 지금 보시면 이게 장기금리고 장기금리는 텀 프리미엄과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기대 합으로 되는 거고 그죠?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달리 말하면 시장 기대란 그죠? 시장 기대를 왼쪽으로 넘기고 이거 잠깐 주석을 갖고 올게요. 자, 시장 기대를 왼쪽으로 넘기고 그죠? 텀 프리미엄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그 뭐가 되겠습니까? 시장 기대는 여기 장기금리 빼기 턴 프리미엄이 되겠죠. 그래서 시장 기대는 이렇게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 기대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턴 프리미엄을 먼저 추정하고 그 다음에 이 턴 프리미엄을 이 장기금리에서 빼면 바로 시장 기대가 나옵니다. 그 시장 기대라는 걸 보시면 이게 시장 기대의 정의가 나와 있죠. 이거 보시면 미래 단기금리의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또는 미래 단기금리의 평균적인 흐름이라 보시면 되고, 그래서 왼쪽에 시장 기대, 오른쪽은 여기 장기금리 빼기 턴 프리미엄이 되고, 그래도 여기다 양쪽에다가 현재 단기금리를 빼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시장 기대는 장기금리 빼기 여기 턴 프리미엄인데 양쪽에다가 현재 단기금리를 빼겠습니다. 그러면 시장 기대 빼기 현재 단기금리가 되고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봤더니 이 부분은 스프레드죠. 장단기 스프레드 빼기 턴 프리미엄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 보시면 이게 시장 기대 빼기 요거 현재 단기금리가 만약에 계산했을 때 이렇게 계산을 될 텐데 만약 이게 양수라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양수라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양수라면 그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시장 기대가 현재 단기 금리보다 크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근데 시장 기대가 뭐라 했냐면 미래 단기 금리의 평균적인 흐름이라 그랬어요. 그게 0보다 크다는 소리는 시장 기대가 현재 단기 금리보다 크다는 소리고 결과적으로 미래 단기금리의 평균적인 값은 당장 다음 달이나 1년 뒤나 2년 뒤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현재로부터 5년, 현재로부터 10년 이게 만개도 달라지겠죠. 이 들어가는 타우가 1년이냐
뭐 3년이냐 5년이냐 10년이다 달라지겠지만 어떻게 예를 들어 타오가 예를 들어 3년이다 그러면 향후 3년 동안의 평균 금리보다 향후 3년 동안 평균 금리가 현재 단기 금리보다는 크다는 소리죠. 그래서 따라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향후 3년 동안은 평균적으로 현재 금리보다는 클 거다. 또 달리 말하면 앞으로 평균적으로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거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시장의 기대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로부터 수익률 곡선 이 데이터로부터 이 채권 시장에서 앞으로 중앙은행이 앞으로 금리를 평균적으로 현재 금리보다 앞으로 올릴지 내릴지에 대한 기대가 뽑아져 나오는 거죠. 그런 기대를 추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부호를 보면 앞으로 시장에서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린다고 그러는지 내린다고 그러는지를 알 수 있고 또 뭘 볼 수 있냐면 이 타우가 아까 1년을 넣어도 되고 5년을 넣어도 되고 10년을 넣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장에서 기대하기를 향후 1년 동안의 평균 금리가 앞으로 현재 금리보다 높아진 낮을지 알 수 있고 그리고 타우에다 5년을 넣으면 향후 5년 타우 10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기대를 앞으로 뭐 향후 뭐 3개월 동안의 시장 기대 6개월, 1년, 2년, 3년, 4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시장에서 중앙은행이 단기금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텀 프리미엄을 도출하는, 텀 프리미엄을 추정하는 이게 경제학에서는 텀 프리미엄을 추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시 보시면 얘는 도출할 때 장기금리는 관측되는 거고 단기금리도 관측이 되는 거고 텀 프리미엄은 추정되고 텀 프리미엄은 절대 관측이 안 됩니다. 그죠? 텀 프리미엄은 마들 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이 달라지면 텀 프리미엄이 달라지는 거죠. 어쨌거나 우리가 추정한 모델이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가정하고 또는 추루 모형이라고 가정하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추정이 되는 거죠. 달리 말하면 얘는 추정치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 시장기대 빼기 단기금리도 불확실성이 있는 것이고 그 말은 곧 뭐냐면 얘의 추정치는 있겠지만 동시에 얘의 신뢰구간, 베이지안에서는 신용구간도 존재하겠죠. 그래서 그 신용구간을 보면 시장기대가 얼마나 스트롱한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신용구간이 0을 포함하냐 안 하냐 포함한다 그러면 0이 가운데 쪽에 있냐 아니면 꼬리 쪽에 있냐를 보고 이 시장기대가 얼마나 강하게 네거티브 또는 파지티브로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다음에 보여드릴 이 그림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보여드리죠. 자, 어디냐. 이건 데이터를 그린 거고, 그냥. 이거는 이제 이것도 데이터를 그린 거고요. 자, 이거 우리나라 데이터를 한 겁니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자, 텀 프리미엄 3차원 그린 거고, 일단 이건 중요하지 않고. 이것도 일단은 중요하지 않고. 자, 일단은 넘어가고. 자, 이것도 일단은 넘어가고. 그렇죠. 자, 보시면 그 시장기대 이게 이 파란색이 시장기대의 포스테리아 추정치입니다. 그러니까 포스테리아 민인 거죠. 포스테리아 민 시장기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시장기대 빼기 현재 단기금리의 포스테리아 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양수란 거는 이 시점에 예를 들어서 이제 2002년 1월달 이 시점 같으면 2002년 1월달에는 이제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평균적으로 그렇게 올릴 거 기대하고 있었고 그 강도가 이 신용구간이 이제 0을 포함하지 않는 걸 봐서는 굉장히 강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다시 점점점 내려와서 이때는 잘 모르겠다. 이게 0이 가까우니까 이때는 이제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의 평균적인 금리는 현재 금리와 같을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또 이때는 앞으로 중앙은행이 평균적으로 이제 금리는 이제 지금은 낮을 거다 생각한 거죠. 이때가 언제냐? 바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했던 거죠.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금융위기에 벗어나면서 금리를 올릴 거라고 기대가 바뀐 거죠. 그러다 다시 이제 유로피안 서브린 뎁 크라이시스 일어나면서 다시 금리 인하로 우리가 다시 이제 기대가 바뀐 거고 그래서 기대가 이제 금리를 올린다는 기대와 내린다는 기대가 다이나믹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변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특히 우리 관심 있는 건 제일 마지막 시점이에요. 제일 마지막 시점이 정확하게는 언제 모르겠는데 대충 한 2017년 언젠가 뭐 언제입니다. 그죠? 이게 보면 10년에 대해서는 이거 보시면 이거 좀 키울까요? 키웁시다. 예. 10년, 이게 10년 동안은 향후 10년 평균금리는 지금보다 비슷할 거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고, 그 지금 딱 가운데 있으니까, 그죠?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만, 어차피 평균적으로는 지금은 비슷할 거라 생각하는 거고요. 향후 5년 동안을 보시면, 10년 동안은 평균이 같겠지만, 향후 5년 동안 봤을 때는 이게 양수인가 봐서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거 보시면, 이때도 양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향후 평균 5년 동안도 올라가고 앞으로 향후 평균 3년 동안도 지금보다는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1년 동안 올라간다 보는 거죠. 근데 보시면 3년과 1년의 차이를 보시면 값 자체는 비슷합니다. 양수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자체는 비슷하지만 신용 구간이 다르죠. 얘는 신용 구간이 0을 거의 포함하지 않지만 그래도 0에 가까이 있죠. 로우 바운드가. 하지만 얘는 거의 그냥 같이 붙어 있습니다. 평균에 붙어 있습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앞으로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거라는 믿음이 대해서 굉장히 강한 거죠. 향후 1년 동안은. 그래서 향후 1년 동안은 평균적으로 지금보다 높을 거라는 기대가 굉장히 강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다음에 또 보시면 이거는 장기금리를 분해합니다. 이게 파란색이 장기금리인데 10년물인데 10년물 중에 요 점선이 시장기대 미래 단기금리의 평균가 그리고 이 파란색과 점선의 차이가 바로 이 빨간색인데 이게 바로 텀 프리미엄입니다. 그죠? 물론 도출할 때는 텀 프리미엄을 먼저 도출하고 그 텀 프리미엄을 장기금리에서 빼준 거죠. 예, 빼준 겁니다.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텀 스프레드에다가 그죠? 텀 스프레드에다가 이제 텀 스프레드에다가 텀 프리미엄을 뺀 겁니다. 그 텀 프리미엄을 뺀 게 바로 이 빨간색이에요. 그 빨간색의 양수에 있으면 앞으로 시장에서는 평균적으로 금리를 올릴 걸 기대하고 있는 거고 음수이면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평균적으로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턴 프리미엄이라는 게 그 세 개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세 개로 어떻게 쪼갤 수 있냐면 시간에 따라 변하는 부분과 시간에 따라서 안 변하는 부분 그리고 시간에 따라 변하는 부분은 또 두 개로 쪼개지는 거죠. Yield Curve Factor, 레벨 슬롭 커버치에서 설명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매크로 팩터에서 설명되는 부분으로 또 쪼갤 수 있는 거죠. 그죠? 여기서는 이제 이 점선은 이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상수항이고 요 빨간색이 그냥 텀 프리미엄이네요. 그죠? 빨간색이 텀 프리미엄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 빨간색과 빨간 점선과 이 그냥 검은 점선의 차이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일단 레벨 자체는 이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부분이 크게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시변성은 말 그대로 이제 시간에 변하는 부분이 크게 설명하죠. 보시면 시변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죠? 굉장히 크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턴 프리미엄이라는 게 값 자체도 0과 크게 다르게 존재하지만 동시에 시간에 따라 이제 타임 베리에이션도 굉장히 크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각 만기별 턴 프리미엄의 이제 추정치와 신용 구간을 그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그려준 거죠. 그래서 턴 프리미엄을 추정하면 실제 보시면 이게 신용 구간이 큽니다. 만기가 크면 길수록 만기가 길면 길수록 턴 프리미엄의 불확실성도 커져요. 왜 그러냐면 만기가 길면 길수록 그 들어가는 파라메터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파라메터 종류가 많아진 게 아니라 파라메터의 숫자, 그러니까 수식이 계속 늘어지는 거죠. 늘어나는 거죠. 왜 그러냐면 expected excess return의 개수가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만기가 늘면 늘수록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불확실성이 커지는 겁니다. 파라미터 불확실성이 훨씬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신용 구간의 폭도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거 말고 처음에 좀 위로 올라가시면 턴 프리미엄은 이렇게 보시면 있구나. 턴 프리미엄은 당연히 이제 만기가 이게 제가 범례를 안 써놨지만 크면 큰 게 이제 만기가 클수록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만기가 길면 길수록 턴 프리미엄이 당연히 높아지는 거고
만기가 짧아지면 이제 턴 프리미엄은 0에 가까워지면서 당연히 0에 가까워지면서 동시에 타임 베리에이션도 줄어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간에 따라 안 변하는 부분도 이제 만기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타임 베리에이션한 부분.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이하게도 이렇게 그 턴 프리미엄이라는 게 그 꼭 양수나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흔하게 발견됩니다. 턴 프리미엄이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워낙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턴 프리미엄이 음수인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턴 프리미엄의 3차원 그림 그린 겁니다. 3차원 그림 그린 거고 이게 이제 평균적인 턴 프리미엄 아니 이거는 턴 프리미엄인데 그 시간이 변하지 않는 부분의 텀 스트럭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당연히 우상향 하는 걸로 만기가 길면 길수록 이제 턴 프리미엄도 우상향 하는 걸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뭐 설명드릴 거냐면 그,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게 텀 스트럭처를 이제 스탠다드 방식으로 이렇게 은닉 인자를 레이턴트 팩터로 생각해서 다 칸만 필터하고 굉장히 복잡하고 컴퓨테이셔널이 굉장히 익스펜시브하게 취한 방법이 우리가 한다라고만 설명드렸고 굳이 어찌나 설명드리진 않았어요. 그냥 쓸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거를 훨씬 더 간단하게 추진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